요즘 도로에서 전기차 참 많이 보이죠?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판매량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휴대폰처럼 무선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차도 무선으로 충전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보내는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정 주파수를 분배받아야 하는 겁니다. 주파수 분배라는 게 있는데 그게 흔히들 토지 용도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 용도도 도로, 상업용지, 임야 이렇게 나누듯이 저희도 이동통신용, 방송용, 그리고 와이파이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라디오, 무전기 등은 모두 법적으로 할당된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무선 충전도 그에 맞는 주파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 가능해질까요? 주파수와 전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뜻 감이 잘 안 오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민지 주무관과 함께 먼저 주파수 공부를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국립전파연구원의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관련해서 연구사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전파 지원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파연구원으로 가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와 전파연구원은 이번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프로젝트를 함께 성사시켰습니다.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관련해서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좀 찾아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좀 하고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실까요? 전자파 시험동. 말 그대로 각종 전자파와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좀 더 특별한 공간에 들어서는 겁니다. 다른 전자파가 통하지 못하도록 차폐된 곳이죠. 다양한 무선기기들이 작동되는 주파수 대역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파 무반사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외부로 나가지도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휴대폰 통신이 안 되는 그 통화 불능 상태로 이제 그런 되는 곳입니다.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 보이시죠? 5G 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비행기 모드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행기 모드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PD님이 전자파가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외부로 완전히 막혀서 이제 외부 전자파가 이제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얀 벽 뒤에 이런 전파 흡수체가 둘러져 있어서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됩니다. 전자파 반사나 흡수 실험도 가능하죠. 이것들은 이제 안테나들인데요. 이제 전자파를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별로 이제 전자파를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 장비는 좀 낮은 대역에 이제 전자파를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인데 저희 보시는 이제 그 무선 충전기 이거는 이제 조금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해보겠지만 무전기라든지 아니면 드론 같은 루프 안테나는 다소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들, 대수주기 안테나는 조금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기기를 측정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킥보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한 기기죠?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까요?
보시다시피 125kH에서 마이너스 80dBm의 전자파 세기가 측정된다고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킥보드가 무선 충전 중입니다. 일상에선 당연한 듯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무선으로 전기가 전송되는지 그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송신기에서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코일을 통해서 전파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파를 보내면 전동 킥보드의 수신기 쪽에도 똑같은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코일에서 송신된 전파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수신된 전파는 배터리 쪽에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전기차도 동일한 원리이고요. 전기차는 이제 85kW를 써서 전파 에너지를 보내게 되고 그 수신부 쪽에서 마찬가지로 코일을 통해서 그 전파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동 칫솔도 자기만의 사용 주파수가 있다는데요. 무전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전기가 있고요.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이쪽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신호가 발생이 될 겁니다. 기기마다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자, 여기 마구 흔들리는 선 보이시죠? 전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하답니다. 이 무전기는 지금 주파수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간섭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문제점이 안 보이는데? 무전기가 지금 448.7MHz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전기는 이 주파수를 쓰고 있고 만약에 다른 무전기기가 동일 주파수 대역을 쓸 경우 이 무전기는 간섭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전기에 이미 분배받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기기가 비슷한 대역의 주파수를 같이 사용해버리면 교란이 일어나서 오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통이 되는 건가요? 같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이 무전기는 간섭 신호로 인해서 사람의 음성 통신을 할 수 없게 간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무전기에는 50개의 채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 저랑 PD님이랑은 A라는 채널을 쓰면 저희 둘만 통신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뭐 연구사님이랑은 B라는 통신을 하면 PD님은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무선 통신 기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주파수를 분배받아야 합니다. 기기에 내장된 기술에 따라 궁합이 받는 주파수 대역도 다 다르죠. 이렇게나 많은 주파수가 각자의 용도에 맞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 이름이 주파수 정책과인데, 이제 저희 과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주파수 분배라는 업무예요. 그래서 주파수 분배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요. 흔히 분배를 한다는 거를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라고 이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토지도 뭐 상업용 토지, 뭐 임야, 산 이런 식으로 나뉘다시피 저희도 이동통신 용도, 무선 충전 용도, 뭐 무전기 용도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떤 주파수는 어떤 용도로만 써라라는 거를 결정을 하는 업무랍니다. 앞으로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풀립니다.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편리하게 무선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마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기차를 세워두기만 하면 무선으로 충전되는 시스템입니다. 차에서 내려 플러그를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 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은 전용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되기 어려웠는데요. 정부가 이와 관련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는 최근 85kHz 대역의 주파수를 분배받았습니다. 85kHz는 주파수 대역이 낮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박에서 항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선박에서는 이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좀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쪽 지금 85kHz 대역은 아무 사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간섭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효율, 그러니까 전기차의 충전 효율 문제라든지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세계 자동차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저희 충전 좀 하고 갈게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나 충전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전기차 충전을 하려면 일단 충전기 유형을 확인해야 하고 특정 카드 태깅도 필요하죠. 셀프 주유처럼 콘센트를 직접 꽂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은 충전용 카드를 꺼내고 여기 와서 버튼 누르고 번호 입력하고 카드를 태깅하고 이 무거운 유선 충전기를 들어서 이제 코드에 꽂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그냥 주차하기만 돼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전부 필요 없이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자동차 회사로 가봅니다. 여느 주차장에 주차된 것처럼 보이는 이 전기차는 지금 충전 중입니다. 주차를 했을 뿐인데 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GV60 차량이랑 그리고 Electrified GV70 차량 이 두 차종에 대해서 지금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신기한 광경에 강민지 주무관도 무선 충전 시스템을 경험해 보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구역에 차를 조심스레 정차하고요. 파란색? 네, 그쪽 파란색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중앙 정렬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요 패드 위치에 잘 맞춰 주차를 해야 하는군요. 거의 근접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면. 화면에서 지금 충전기가 팝업이 된 거거든요. 이 충전기를 클릭하셔서 충전기랑 차량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주차하고 화면에서 충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가운데로 주차하신다는 생각으로 전방 주차해 주시면 돼요. 네. 아하, 왜 안 되는 걸까요? 아,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딱 맞아야 되나 어느 정도는 보네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살짝? 브레이크 살짝 뺐다가 앞으로 뒤로요? 뒤로요, 뒤로. 뒤로. 네. 제가 하니까 안 되는 건가요? 왜 잘 안 되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센터가 잘 안 맞아서 그럴 때가 있어서. 자, 매니저님이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싹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운전자가 화면 속 충전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전기차에 충전에 무선 충전에 쓰겠다라고 이제 별도로 규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과기정통부에서 협업을 해주셔서 이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85kHz가 무선 전력 정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시고 이거를 이제 향후에 확대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규제를 마련해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미 개발해 놨지만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내년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손으로 하는 게 더 낫겠어요.
제가 좀 초보 운전이라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차만으로도 충전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신선한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렬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여기 안에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주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송신기가 주파수를 통해 전력을 받아서 자동차로 보내주면 자동차 하부에 설치된 수신기가 전기를 공급받아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거 잘 되네요.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아서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저도 이거 한 대 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채로 보는 기술이고 주차 자체도 전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3번에서 4번 정도 실제 경험을 해보신 이후에는 역시 무겁거나 케이블을 만져야 되는 유선 충전기보다는 무선 충전이 훨씬 더 향후에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파수 분배는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었네요. 무선 충전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편의성을 느낄 수 있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말로 고객들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이 2가지 관점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개선의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좀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고 충전하는 기술은 전자기기를 전선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상용화되면 내 집 앞 주차장이 무선 충전소가 될 수도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기들도 훨씬 많아지겠죠. 특히 85kHz 대역은 국제 표준과도 통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무선 충전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이 융합될 경우에는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을 했을 때 하차한 후에 자동차가 스스로 이러한 무선 충전 시스템 구역을 찾아가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시스템 개발의 숨은 공신이 또 한 곳 있다는데요. 주차장 바닥에서 전력을 송신하는 무선 패드 개발사입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패드 제작 현장 좀 보고 어떻게 개발 중인지 현황 좀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국내 유수의 반도체 공장에 무선 전력 장치를 공급해온 기술 회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실험 세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제 주차로 왔을 때 차량의 어떤 위치를 알 수 있는 실험, 그다음에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이나 생명체들이 들어왔을 때 보호하는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세트가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파수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만큼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안전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패드 위에 금속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어떤 금속체가 들어왔을 때도 정확하게 보호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올라갔을 때 정지 신호가 떠서 무선 충전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무선으로 전기를 받을 때 다른 기기의 주파수랑 충돌이나 간섭이 일어나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가 발열이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과전류나 과전압이 걸려 있는지는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노이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85km 스위칭을 할 때 노이즈가 가장 적은 어떤 구간에서 전력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도 계속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궁금한데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유선 충전기의 충전 효율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개발한 이 11kW급 무선 충전기는 유선 충전기 대비해서 약 한 2% 정도 차이가 나고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가까이 느껴지는데요.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급속 충전을 위한 전력 효율 문제나 설치 비용 부담 등이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 인프라가 많이 확산돼 있지 않아서 뭐 개발 과정의 비용들이나 또 소량이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유선 충전기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선 충전기의 초기 시장 도입 때와 그 같은 입장으로 보면 충분히 무선 충전기도 경제성을 찾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가 그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보급이 된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면 EV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주파수는 주파수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합니다. 새로운 기기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배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죠. 시범사업 답사 결과를 정리해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강민지 주무관. (85kHz) 대역 주파수를 전기차 무선 충전에 분배한 건 별 문제가 없겠죠. 지금 뭐 실증 충전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충전이 되고 있다 이런 알람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주파수 분배가 되니까 우선은 그런 무선 충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기반이 마련된 거를 굉장히 이제 업체들은 좀 좋아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였고,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해서 분배한다는 건 새로운 기기 개발의 기술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연구와 검증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했죠.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인프라의 확산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주고 전기차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파수 혼간선 및 인체 영향 이슈 등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산업계의 기술적인 발전 노력과 함께 정부는 설치 운영자가 좀 더 편리하게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무선 충전 기술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와 융합 기술로 성장할 가능성도 큰데요.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두에서 앞서 나가는 만큼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장을 또 봐야 됩니다. 미래 이 분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드론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센서 응용들, 이게 무선 전력 전송, 무선 충전이 기반이 돼야 되는 어떤 연계성이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4차 산업을 근간으로 한 먼 미래를 볼 때 이 무선 충전 기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게 계속 연관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85kHz에 대한 이제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이미 기술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주파수 분배를 국내에서 해주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서비스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에서 그들이 무선 전력 전송 이 85kHz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계의 그 국제 시장, 국내 시장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있어 주파수 분배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나라입니다. 미래 기술을 이끌 효율적인 주파수 분배 지원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뭐 UAM 등 다른 무선 분야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정책과에서는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등장을 하면은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주파수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hank you.